예, 우리 풀이의 변환 정의했습니다. 이야기의 그 흐름을 다시 말하면, 일단, 이렇게 생긴 폭이 유한한 함수에 대해서, 주기가 무한대인 주기함수를 보고, 풀이의 급수를 통해서, 풀이의 변환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x의 풀이의 변환, 이렇게 되고, 또 그 라지 x 가지고 만든 x가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긴 폭이 유한한 함수의 풀이의 변환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에너지 신호이긴 하지만 폭이 유한하지 않은 그런 신호로 확장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어떤 경로를 거치냐 하면 먼저 스몰 x 가지고 라지 x 만들어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지 x 가지고 만든 얘는 x랑 같다는 보장을 당연히 우리가 지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x랑 같은 건 이렇게 폭이 유한한 함수에 관한 이야기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폭이 유한한 함수가 아니라 에너지 신호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x라고 쓸 수는 없고 x 햇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x 가지고 라지 x 만들고 라지 x 가지고 x햇을 만들었어요. 이 x햇은 x가 폭이 유한한 신호였다면 x랑 같겠지만 x의 폭이 유한한 신호라는 가정 대신 그냥 에너지 신호라는 가정만 세우면 그러면 이게 x랑 과연 같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x와 xs 사이의 거리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거리가 0일 때 그러면 우리가 얘를 x다라고 부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 우변 이거를 x라고 놓는다는 말의 의미는 x와 x의 거리가 0이다 라는 의미고 이 거리는 다름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요게 바로 x와 x의 거리라고 해도 좋고 거리의 루트라고 해도 좋아요. 루트든 아니든 어쨌든 0은 0인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제 스토리예요. 어떤 조건 아래 이렇게 스몰 x에서 라지 x 만들 수 있고 라지 x에서 스몰 x 햇 만들 수 있고 스몰 x 햇과 스몰 x 사이의 거리가 0이다 라는 상황이 되냐 하면 바로 이런 경우라는 거죠. x가 에너지 신호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x가 에너지 신호면 그러면 라지 x 존재하고 라지 x 가지고 만든 여기 x햇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x햇도 존재하고 x햇과 x 사이의 거리는 0이어서 그래서 얘를 이제 x라고 하고 얘를 풀이의 역변환이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왜 이런 조건 아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여기서 확인하진 않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한번 했던 얘기인데 이게 이제 풀이의 변환의 존재성에 관한 충분 조건인데 또 다른 방식으로 이 충분 조건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요건데 여러분이 풀이의 급수에서 봤던 거랑 좀 비슷한 얘기네. 자, 이제 충분 조건이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돼요. 충분 조건이 세 개로 구성이 돼요. 이 세 개의 충분 조건 아래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라지 x가 존재하고 라지 x 가지고 만든 스몰 x 햇이 이거보다 더 강한 조건이에요. 그냥 불연속점을 제외한 다른 데서 x랑 완전히 같고 불연속점에서는 이쪽에 약 좌극한과 우극한의 평균과 같다. 어때요? 지금 막 얘기한 이 충분 조건 가지고 얻은 이 결과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고 오늘 요약한
바로 요 결과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되게 지저분하네. 지저분해서 내가 노트에 미리 좀 써왔습니다. 왜 와 소리가 나오죠? 지금 두 개의 조건문이 있어요. A1이면 B1이다. A1이면 B1이다.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A1이면 B1이다. 그 다음 A2면 B2다. 두 개의 문장이 있고 A1이면 B1이다 라는 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고 오늘 다시 요약한 그런 이야기고 A2면 B2다가 지금 막 말한 거예요. 자, A1이면 B1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A1은 뭡니까? 에너지 신호면 라지 X가 존재하고 그리고 라지 X 가지고 만든 얘가 뭡니까? X햇이었죠. X획과 X 사이의 거리가 0이다.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요 이야기죠. 요 이야기입니다. 요게 A1이고 이게 B1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요 세 개가 A2고 그 다음에 이게 B2예요. A2는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째 에너지 신호라는 말하고 좀 비슷하긴 하지만 에너지 신호는 아니고 뭡니까 이거? 절대값으로 접근할 수 있다? 본 적 있죠? X를 H로 바꾸면 임펄스 응답이 H인 LTI 시스템이 안정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에서 받던 거죠. Absolutely integrable. 거기에 조건이 두 개가 더 붙어 있어요. 그건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 조건 아래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자 앞에서랑 비슷하게 풀이의 변환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만든 요 X햇이 X랑 불연속점 빼고는 다 똑같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B1, B2를 비교해 봅시다. B1, B2 어느 게 더 강합니까? B1이면 B2예요? B2면 B1이에요? 어떻죠? 이거 아닌가요? B2는 B1인 거예요. B2는 X와 X햇이 불연속점 제외하고는 같은 거예요. 불연속점 드문드문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차이의 면적범 0일 거라고요. 자, A2라는 조건 아래 B2라는 결론을 얻었는데 이 B2라는 결론은 A1이라는 조건 아래 얻은 B1이라는 결론보다 더 강한 결론이죠. 왠지 어떤 느낌이 막연하게 드냐 하면 더 강한 결론을 얻으려면 더 강한 조건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A2도 A1보다 더 강한 조건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내가 이게 물음표를 붙여놓은 걸로 봐서는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진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죠. 어쨌든 A2에 관한 내용을 좀 더 보죠. 요 빈칸 쳐놓은 게 뭔지. A2의 첫 번째 게 absolutely integrable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이겁니다. 낯이 익습니까? 여기 within any finite interval을 한 주기로 바꾸면 풀이의 급수가 존재하기 위한 충분 조건에서 봤던 바로 그 내용이에요. 풀이의 급수가 존재하기 위한 충분 조건, 그것도 디리클레이 조건이었는데 뭐가 있었냐 하면 한 주기 동안 접근할 수 있고 절대값이어서 한 주기 동안 최대값과 최소값의 수가 유한하고 한 주기 동안 불연속점의 수가 유한하다 그런 거였죠. 이 한 주기를 임의의 인터벌로 바꾼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린 요거와 이것이 성립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물리계에 존재하는 그런 신호를 상상하기 어렵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3장에서 했냐 하면 풀이의 급수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주기 신호도 있으나 그런 신호를 우리가 물리적으로 측정한다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신호들은 주기 신호면 푸리에 급수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푸리에 급수 전개 못할 거라는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한 적 있죠. 바로 그때 나온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은 우리가 다루는 실제 신호들은 다 만족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비교 대상이 되는 건 얘와 이거예요. A1은 절대값 제곱 씌워서 더할 수 있다. A2는 절대값 그냥 더할 수 있다. 더한다는 건 적분이죠. 그래서 요 긴 조건문 둘 그냥 만족한다고 보고 여기서 그냥 쓰지 않았습니다. 네모로 치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와 요거를 비교를 할게요. 더 강한 결론을 얻으려면 더 강한 조건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자, 이 그림 맞습니까? 지금 B2가 B1보다 강했죠? 더 강한 조건이었죠? 그러니까 B2와 B1 사이의 포함 관계를 보면 B2면 P1이다 라는 거 보이죠? 이런 관계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A1이면 B1이다. A2면 B2다. 하지만 A1, A2 사이엔 포함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포함 관계가 없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더 강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 더 강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식의 이야기가 언뜻 성립할 것 같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결국은 어떤 충분 조건에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은 그냥 수학적인 논리 전개 과정인데, 그 과정은 결국은 사람이 어떤 조건을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더 강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 더 강한 조건이 필요할 것 같지만 늘 그런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요 간단한 벤 다이어그램으로 할 수 있겠고, 물론 더 약한 조건을 얻기 위해서 더 강한 조건이 필요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더 약한 조건을 얻기 위해서 더 강한 조건을 쓴다는 건 말이 안 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B2가 B1이 B2보다 더 약한 조건이죠. B2가 더 강한 거죠. B2가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B1이 더 약한 거지. 그런데 만약에 B1, 더 약한 결론 B1을 얻기 위한 조건 A1이 A2보다 강하다. 이런 관계가 성립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A1이면 A2고 A2면 B2고 B2면 B1이니까 당연히 요 A1은 A2로 바꿔치기 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더 강한 조건으로 더 약한 결론을 얻었다면 나는 그 강한 조건을 더 약한 조건으로 늘 바꿀 수 있어요. 만약에 A1이 A2보다 강하면 나는 A1을 A2로 이런 논리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더 약한 조건을 얻기 위해서 더 강한 잘못 얘기했습니다. 더 약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더 강한 조건을 썼다면 나는 그 조건을 약하게 다시 쓸 수 있어야 해요. 하지만 위의 그림에서 본 것처럼 더 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더 강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식의 이야기는 예를 보면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A1은 에너지 신호, B1은 B1과 같은 방식으로 푸리에 변환이 존재한다. A2는 이 두 개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absolutely integrable 하다는 조건이고, 그 조건 아래 B2라는 방식으로 푸리에 변환이 존재한다. 그런데 B2는 B1보다 강해요. 분명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A2가 A1보다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맨 위에 그렸어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A1과 A2 사이의 관계에 관해서 정말 아무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냐? 나는 그냥 얘기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을 한 거지,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한 건 아니니까. 근데 A1과 A2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특정한 조건을 덧붙이면 아주 명확하게 지울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는 이렇다고 해서 이게 성립하지는 않아요. 성립할 것 같은 생각이 만약에 든다면 이것 때문일 거예요. 절대값에서 다 더할 수 있으면 제곱해서 다 더할 수 있다. 이건 맞죠? 그렇죠? 근데 이건 어떻게 알지? 절대값에서 다 더할 수 있으면 절대값에 제곱해서 또는 세제곱해서 또는 네제곱해서 다 더할 수 있다는 건 어떻게 알죠? 어쨌든 얘 때문에 이거면 이것일 것 같죠? 더하는 거랑 적분이라는 거랑 비슷하니까. 다만 이제 적분은 면적이에요. 면적이라서 유한하더라도 적분 면적이 유한하더라도 높이가 유한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니까. 어쨌든 이야기 나온 김에 이거는 확인해 봤나요? 이건 늘 맞나요? 녹색으로 쓴 거? 늘 맞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절대값에서 다 더할 수 있으면 지금 a의 절대값과 a 제곱의 절대값의 크기를 비교하면 a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와 클 때가 다르죠. a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작아지고 a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제곱하면 더 커지는 거죠. 그런데 모든 걸 다 더한다는 얘기는 좀 더 작게 하고 싶은 건데 근데 절대값이 1보다 큰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 조건 아래서 만약에 a의 절대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ak가 무수히 많다면 어떻게 돼요? 무수히 많다면 이게 성립할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a의 절대값이 1보다 큰 ak는 고작 유한한 거예요. 그런데 그 ak들을 제곱해서 더하면 커지겠지만 유한성을 바꾸진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유한하다는 사실은 ak의 절대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은 점들은 유한계만 있고 나머진 무한히 많아요. 무한히 많은 것들은 얘 때문에 줄어요. 제곱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성립한다는 이야기를 늘 할 수 있어요. 그냥 더할 수 있으면 양수 그냥 더할 수 있으면 제곱해서 더할 수도 있어요. 제곱한 거 그냥 더할 수 있으면 양수의 제곱 다 더할 수 있으면 양수의 세제곱 다 더할 수 있어요. 양수의 p제곱 다 더할 수 있으면 양수의 q제곱 다 더할 수 있어요. q가 p보다 크면.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고 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면적이라서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면적과 높이 따지는 것 때문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만약에 이 신호의 높이가 유한하다면 신호 자체가 유한하다면 즉 이런 조건을 붙이면 그럼 면적을 따지는 거나 높이를 따지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한한 신호들의 세상에서는 절대값이어서 다 더할 수 있으면 적분할 수 있으면 에너지도 유한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조건 아래 어떤 조건? 이런 조건 유한한 함수의 세상에서는 absolutely integrable한 거 A1의 요 조건 잘못 얘기했죠? 요 조건, A2 요 조건 요 조건이 A1의 요 조건보다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한 함수의 세상에서는 우리가 막연히 기대했던 대로 되는 거예요. B1보다 센 결론 B2를 얻으려면 A1보다 센 조건 A2가 실제로 필요했던 거예요. 유한한 함수의 세상에서는. 그런데 함수가 유한하다는 조건을 붙이지 않으면 그러면 A1, A2 사이에 포함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풀이의 변환의 존재성에 관한 두 가지 명제와 두 명제들 사이의 관계예요. 자, 여러분 A1이면 B1이다 와 A2면 B2다 중에서 어떤 거 선택하고 싶어요? 나는 강한 결론이 좋아. 그러면 A2면 B2다를 선택을 하겠죠. 그렇죠? 왜냐면 얘는 얘보다 강하니까.
그런데 나는 그냥 이걸로 충분하고 그냥 조건이 좀 단순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거 선택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이 하면 돼요. 나는 그냥 조건을 좀 그러니까 B1이라는 결론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A1이면 B1이다. 그래서 에너지 신호는 풀이에 변환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간결히 말하기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A1이면 B1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는 A2면 B2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게 3장에서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풀이의 급수가 존재하기 위한 충분 조건 얘기할 때 바로 이 A2 같은 걸 썼거든요. 그리고 3장에서도 A2를 디리클레이 조건이라고 불렀어요. 여기서도 디리클레이 조건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냥 에너지 신호는 풀이에 변환할 수 있다 라는 식의 간결한 명제를 저는 더 선호해요. 그게 A1이면 B1이다. 그리고 A1과 A2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포함관계가 일반적으로 있지 않으나 유한한 함수의 세상에서는 이런 포함관계가 있다. 그래서 에너지 신호다라는 말이 absolutely integrable 하다는 말보다 더 완화된, 더 약한 주장이에요. 풀이의 변환이 존재하기 위한 충분 조건에 관한 이야기는 그 정도로 하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둘의 구별이 LTI 시스템의 세상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그냥 내가 일부러 1부터 하는 건데. 이거 존재합니까? t분의 1 부정적분하면 1이죠. 아니, 로그죠. t분의 1 부정적분하면 로그죠. 로그 t 무한대로 보내면 발산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없어요. 이건 없어요. 이건 어떻죠? 있을 것 같아.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어떻든 이게 틀렸다면 이런 내가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예는 어떤 함수 적분은 안 되지만 제곱해서 적분할 수 있는 함수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LTI 시스템에서 우리가 만나는 신호들은 어떤 신호들이냐 하면 지수 신호들이에요. 지수 함수들이에요. 지수 함수는 적분할 수 있으면 제곱하든 루트를 하든 지수함수의 제곱이나 지수함수의 루트가 형태가 바뀌나요? 똑같은 지수함수면서 지수의 값만 달라지고 면적이 유한하냐 아니냐 0으로 수렴할 거냐 말 거냐에 관한 내용은 안 달라지죠. 그러니까 지수함수를 주로 다룰 때는 이 둘의 구별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어떻든 분명하게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유한한 함수의 세상에서는 얘가 얘보다 강한 조건이다. 그래서 나는 얘를 다루기를 더 선호한다. 왜냐하면 조건은 약할수록 좋은 거니까. 그 정도로 얘기를 하죠. 원노트에 썼던 이야기는 여기 간단히 이렇게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유한한 함수의 세상에서는 absolutely integrable 하다는 게 에너지가 정의된다는 말보다 더 강하다. 그리고 요걸 증명하는 방법은 정확히 이 이야기랑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것의 증명은 이미 내가 말로 한 거죠. A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작은 것만 따지면 된다. 큰 건 어차피 유한하니까. 뭐를 증명하지 않았죠? A1이면 왜 B1인지, A1이면 왜 B1인지, A2면 왜 B2인지는 증명하지 않았죠. 논리의 흐름은 이야기했지만 각각을 구성하는 조건까지 증명한 건 아닙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모든 부분을 다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흐름까지 이야기 안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풀이의 변환의 존재성은 당연히 수렴성이에요. 그냥 우린 전부 다 극한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니까. 풀이의 변환의 존재성 또는 수렴성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예, 이제 풀이의 변환 예를 들어서 몇 개 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할 것 같아요? 풀이의 변환의 성질 이야기 하겠죠. 우리 풀이의 급수 정의하고 풀이의 급수 성질 이야기 했듯이 그런 흐름으로 가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얘기를 하나 더 할 거냐 하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하면, 풀이의 주기 신호의 풀이의 급수에서 주기가 무한대인 에너지 신호의 풀이의 변환을 생각해 낸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풀이의 급수와 풀이의 변환 사이의 관계를 살펴볼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관계가 있지? 주기 신호는 풀이의 급수 전개할 수 있고, 에너지 비주기 신호는 풀이의 변환할 수 있고, 풀이의 급수 전개할 수 있는 건 풀이의 변환할 수 없고, 풀이의 변환할 수 있는 건 풀이의 급수 전개할 수 없고, 그럴 것 같은데 둘 사이에 그런 이야기 말고 또 어떤 관계 맺음을 할 수 있지? 좀 이따 봅시다. 일단 예를 좀 들어보죠. 이렇게 생긴 신호의 풀이의 변환입니다. 이거 해봤네. 우리 언제 했었죠? H가 이렇게 생겼을 때 아이겐밸류 구했었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이겐밸류는 임펄스 응답의 풀이의 변환이었네. 그러니까 앞서 했던 거예요. 다시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이거의 풀이의 변환은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서 봤던 거니까, 했던 거니까 다시 반복하지 않을게요. 다만 이거의 절대값인 얘의 의미는 앞에서는 뭐였죠? 앞에서는 이 시스템이, 이게 이제 앞에서는 x 대신에 h였었고, 그리고 hj 오메가를 생각했었는데, h는 임펄스 응답이었고, hj 오메가는 이 시스템이 주파수 성분들을 얼마나 잘 통과시키는지 또는 잘 통과시키지 않으려 하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특정 어떤 주파수 성분들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나타낸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풀이의 변환을 이야기하고 나니까 H라는 임펄스 응답의 성분이 이 시스템이 어떤 주파수 성분을 잘 통과시키는지 또는 그렇게 하지 않는지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신호 X, 이제 이 신호는 어떤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일 이유가 없어요. 어떤 신호의 풀이의 변환을 하고 이렇게 절대값을 보면 이 신호가 가진 주파수 성분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앞에서 그림 그린 적이 있는데, 여기도 나오죠. 그림 그린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X라는 신호를 주파수 영역에서 본 게 이거다. X라는 신호는 이렇게 생긴 거였죠. X라는 신호를 주파수 영역에서 본 게 이건데, 이것의 절대값, 라지 X 절대값을 보니까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이 신호는 직류 성분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주파수가 점점 올라감에 따라서, 커짐에 따라서 그 성분이 점점 줄어들죠. 그 사실을 보여줘요. 그리고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물리계의 신호는 주파수가 점점 커지면서 결국은 그 성분이 줄어들 거다. 물론 이제 과도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죠.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죠. 뭐 어떤 신호 Y라고 합시다. YJ 오메가의 절대값을 구했더니 뭐 이렇게 될 수는 있죠. 처음엔 주파수가 커지면서 좀 올라가는 영역이 있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면 이제 주파수가 커짐에 따라서 줄어드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궁극적으로 오메가가 무한대를 향해 감에 따라서 풀이의 변환의 절대값은 0을 향해 갈 거예요. 그게 주파수가 커지면서 그 성분이 줄어든다는 말의 수학적인 표현인데, 이 시점에서 이건 다시 한번 봅시다. X와 스몰 x와 라지 x와의 관계를 다시 봅시다. 이 관계를 다시 보죠. 풀이의 변환이 밑에 먼저 있죠. 스몰 x에서 라지 x로 가는 과정. x에다가 지수함수 곱해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했습니다. 일단 요 적분 대상인 요거, 이게 t가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요 적분 대상인 얘가
또 지수함수 빼고 생각하고 싶으면 얘가 0으로 가지 않으면 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한 게 존재할 것 같아요? 0으로 가지 않는 거를 다 더하면 수렴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죠? 급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한 게 존재한다는 것은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얘가 0으로 가야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신호가 그런 거죠. 에너지 신호가 그런 거예요.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0으로 가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또 0으로 가야 돼요. 물론 0으로만 간다고 되는 건 아니지. 0으로 너무 느리게 가면 0으로 가더라도 면적은 유한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에너지 신호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막연히 들긴 해요. 자, 이게 스몰 x에서 라지 x로 가는 과정이 그랬는데 라지 x에서 스몰 x로 가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스몰 x에서 라지 x로 가는 과정과 거의 마찬가지죠. 지수함수 곱하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하는 거예요. 스몰 x에서 라지 x로 가는 과정은 t에 대한 적분이고 스몰 x가 t의 함수니까 라지 x에서 스몰 x로 가는 과정은 오메가에 대한 적분이에요. 라지 x가 오메가의 함수니까. 그리고 둘 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적분이 아니라 지수함수 곱한 거죠. 차이가 있다면 지수함수 곱할 때 부호만 다른 거네. 뭐 부호 다른 것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요 오메가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를 생각하면 부호 다른 건 충분히 우리가 나중에 설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메가에서 t로 가는 거나 t에서 오메가로 가는 거나 시간 영역에서 주파수 영역으로 가는 거나 주파수 영역에서 시간 영역으로 가는 거나 둘 다 지수함수 곱해서 독립변수에 대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은 거예요. 여기 2파이분의 1 있고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 때문에 다르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차이는 언제든 해소할 수 있는 차이예요. 비례상수를 아니까. 또 심지어 이렇게도 후리의 변환과 역변환을 정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책도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하는 책도 있어요. 후리의 변환 먼저 쓸게요. 후리의 변환을 할 때 그냥 루트 2파이분의 1을 곱하는 형식이 되고 이렇게 정한 책도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얘하고 얘가 같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정의한 책도 있어요. 후리의 변환할 때 루트 2파이분의 1이고 스몰 x에서 라지 x로 가고 라지 x에서 다시 스몰 x로 돌아오는 과정을 생각하면 여기 아무것도 안 곱하고 여기 2파이분의 1을 곱하는 거나 여기 루트 2파이분의 1을 곱하고 여기다 루트 2파이분의 1을 곱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뭐가 서로 다른 게 곱해져 있다는 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어요. 1대1 대응이면 같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 앞에 뭘 곱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겠습니까? 뭘 곱했는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차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수함수 곱하는 거 부호가 바뀌지만 그것도 본질이 달라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t에서 오메가로 가는 거냐 오메가에서 t 도메인으로 가는 거나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인 거예요. t가 시간이면 오메가가 주파수라고 했나요? 만약에 t가 주파수였으면 오메가가 뭘까요? 나한테 주어진 함수가 xt야. 근데 t가 시간이 아니라 시간의 함수가 아니라 누가 나한테 주파수 함수를 줬어. 그럼 내가 그걸 후리에 변환했어. 그러면 오메가는 뭐가 될까요? 왠지 시간이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렇다는 거죠. 결국 시간에서 주파수를 보는 거나 주파수에서 시간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리에 변환하는 거 에너지 신호 후리에 변환할 수 있다고 했죠? 에너지 신호 t가 무한대로 가고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후리에 변환된 거 가지고 다시 역변환할 때 오메가에 대해서 그런 적분을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오메가가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절대값이 xj 오메가의 절대값도 0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오메가가 점점 커지면
x제오메가의 절대값도 어느 시점 이후로는 줄어드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 그림처럼 그렇다는 거죠. 예. 예. 일단 우리한테 친숙한 이런 함수의 풀이의 변환 구해 봤습니다. a가 0보다 크면 명백히 존재했죠. a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거 에너지 신호 아니에요. 그리고 풀이의 변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바로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풀이의 변환이 존재하기 위한 충분 조건 만족하고 풀이의 변환 당연히 존재하는 경우예요. 그리고 a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풀이의 변환이 존재하기 위한 충분 조건 만족하지 않고 풀이의 변환도 존재하지 않는 예죠. 자, 근데 충분 조건이니까 이런 상황 생각할 수 있어요. 풀이의 변환, 그러니까 충분 조건은 만족하지 않지만 풀이의 변환은 존재하는 그런 경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A면 B다 같은 조건을 얘기를 하는데 A면 B다 같은 조건을 얘기하는데 왜 안 써질까요? 이게 안 써지기 시작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예. A면 B다 같은 조건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하고 이런 경우하고 이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 봅시다. 둘 다 A면 B다인데 이때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 충분조 오른쪽에 있는 요 충분 조건이 더 타이트하다. 즉 충분 조건이 만족하면 당연히 결론 B가 성립하죠. 근데 충분 조건이 만족하지 않아도 결론은 성립할 수 있죠. 그런 영역이 이런 영역이죠. 이게 내가 B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찾으면 이렇게 빨갛게 빗금친 부분이 작으면 좋겠어요? 크면 좋겠어요? 작으면 좋겠죠?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타이트한 충분 조건을 찾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타이트한 충분 조건을 찾을수록 좋은 거지. 근데 우리 A1이면 B1이다, A2면 B2다, 여기서 이 두 가지 충분 조건을 얘기를 했는데 얘들을 사실 되게 타이트한 충분 조건이에요. 얘들이 이 충분 A1이나 A2가 만족하지 않으면 실제로 풀이의 변환이 존재하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사용자의 관점에선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충분 조건처럼 쓸 수 있을 만큼 타이트한 조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충분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서도 풀이의 변환이 존재하는 경우는 엄청나게 희한하게 생긴 함수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타이트하다는 말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지금 바로 동의할 수는 없으니까 믿는다면 이 충분 조건이 만족하지 않을 때 풀이의 변환이 성립하지 않을 거다라고 미리 예측하면 틀릴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교과서에서도 그런 사례가 등장을 해요. 풀이의 변환, 충분 조건은 만족하지 않지만 풀이의 변화는 존재하는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 그런 사례가 나올 땐 반드시 뭐가 따로 나오냐면 델타 함수가 따라서 나와요. 그러니까 델타를 함수로 취급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 책에 나와 있는 충분 조건은 만족하지 않지만 풀이의 변화는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은 모두 풀이의 변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바꿔 말할 수 있는 사례들이에요. 델타는 함수가 아니니까. 그 얘기 나오면 다시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생긴 함수의 풀이의 변환을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생긴 함수 풀이의 변환 찾아보죠. 시간 영역에서 그림은 시간 영역에서 이렇게 생긴 함수 찾아보죠. 이 페이지가 완전히 이 페이지에서만 펜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한 번도 겪지 못한 일인데 희한하네요. 예. 그러니까 저거 다시 그리면 여기다 그냥 그릴게요.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이게 a의 절대값이 a가 0보다 클 때 a 0이죠. 미안합니다. a가 만약에 0보다 작거나 같았다면 이렇게 돼서
에너지 신호가 아닌 거죠. 그리고 t가 양수일 때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랑 겹칠 테고 t가 음수일 때 비슷하게 해주면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t가 양수에 해당하는 거 이거, t가 음수일 때 적분한 거에 해당하는 거 이거 정리했더니 공개했고도 여기서는 허수 부분이 사라져서 실수만 나오네요. 어쨌든 이것도 에너지 신호여서 후리의 변환이 존재하는 그런 사례인 거죠. 자, 희한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여간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그 배후엔 누가 있다고? 델타가 있습니다. 델타라는 함수 후리의 변환을 해볼게요. 그냥 함수로 보고 그냥 할게요. 막 할게요. 우리 지난주부터 뭘 막 하기 시작했네. 물론 이 식 자체는 막 쓰는 식이 아니죠. 얘는 이건 델타의 정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식이 틀렸다는 건 아니고, 이거는 이 식이 델타의 정의인데, 그냥 이 식을 만약에 내가 델타는 함수고, 델타라는 함수에 f라는 함수를 곱해서 적분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묻는다면, 그러면 이제 엄밀하게 좀 이상한 말이 되는 거지. 델타는 함수가 아니고, 이게 델타라는 오퍼레이터의 정의다. 라고 우리가 말해왔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델타를 함수로 보고 그리고 그 델타라는 함수의 풀이의 변환을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ft에 해당하는 게 exponential j 오메가 t일 테고 t 대신 0 대입하면 1이니까 xj 오메가는 1이네. 내가 조금 전에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했던 이야기랑 벌써 충돌하는 일이 벌어져요. 어떤 얘기했죠? 어떤 얘기했죠? 이거 보면서 x가 t가 무한대로 가고 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둘 다 0으로 가고 또 라지 x 오메가가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고 라지 x나 스몰 x나 독립변수가 절대값이 무한대로 가면 그 함수는 0으로 가는 그게 이제 풀이의 변환할 수 있는 함수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죠. 풀이의 변환이나 역변환이나 그게 그거였어요. 지수함수 곱하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라고 했죠. 그 얘기 바로 하고 단 슬라이드 2장 넉 장 만에 벌써 그 얘기랑 충돌하는 얘기가 나오네. xj 오메가는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똑같은 값을 가져요. 1이에요. 대체 무슨 일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얘기랑 충돌하네. 충돌이 생길 땐 항상 잘 찾아보면 잘 찾을 것도 없이 나와 있으니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역변환 공식 써볼까? 역변환 공식. 변환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역변환도 존재한다는 얘기겠죠? 역변환 공식 써볼게요. 2파이분의 1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건 지우고 역변환 공식 씁니다. 라지 x j 오메가 1입니다. exponential j 오메가 t d 오메가네. 이게 델타 t라는 얘기네요. 야, 근데 이거 좀 신기해. 나 혼자 신기한가? 우리 exponential j 오메가 t가 뭐였죠? 그러니까 뭐예요? 정연파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따로따로 봐. 코사인 오메가 t나 사인 오메가 t를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한다는 얘기죠. 적분이 됩니까? 적분 안 되지. 적분 안 돼. 수렴하지 않죠. 출렁출렁거리는. 그 비슷한 얘기 사인 오메가 t가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요? 어디로도 안 가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계속 방황하잖아요. t가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정연파는 어디로도 수렴하지 않아요. 그거의 부정적분도 마찬가지겠죠. 적분도 마찬가지겠죠. 정연파, 부정적분, 적분, 미분 다 해도 똑같은 정연파니까. 정연파는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까지 또는 0에서 무한대까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0까지
하여간 적분의 상한이든 하한이든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보면 명백히 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뭐가 있다고? 델타가 있는 거지. 델타는 뭔가 함수를 보면 이렇게 모순과 함께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없는 건데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델타를 함수로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서도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델타를 함수로 본다는 얘기는 정연파의 극한이 있다고 본다는 얘기예요. 명백히 없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충돌하는 게 아니라 정합적인 이야기예요. 델타를 함수로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와 충돌이 안 생기는 이야기인 거죠. 델타를 함수로 봤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거야말로 충돌인 거지. 그러니까 델타를 함수로 보면 충돌이 생겨야 우리가 이야기하는 방식에서는 충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델타가 나올 때 여러분은 문제를 예상해야 돼요. 델타가 나왔는데 나의 수학적인 이해와 충돌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 그거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델타가 함수가 아니니까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함수로 본다면 정연파의 극한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후리의 변환이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일정한 1이라는 값을 갖는 주파수 성분을 평등하게 갖는 거예요. 물리적인 신호는 어떻다고? 주파수가 커지면 점점 줄어든다고 했죠? 그렇죠? 이런 그림. 점점 줄어들죠? 물리적인 신호는 이래요. 그런데 이렇다는 거야. 평등하다는 거야.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지. 얘가 있을 수 없으니까. 있을 수 없는 신호, 있다고 보고 후리의 변환하면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 해봅시다. 델타라는 게 이제 이 장에서 왜 그렇게 놀라운 일을 결과적으로 했는지를 이 식을 살펴보면 다시 느낄 수가 있어요. 자, LTI 시스템에 정연파를 하나 넣었어요. 어떻게 되죠? 정연파가 나오죠? 크기와 위상이 달라지죠? 그러면 크기와 위상에 관한 비교를 해서 우리가 식을 2개 세울 수 있나? 그러면 식 2개 생기면 기껏해야 2개의 파라미터를 찾을 수 있겠네? 그러니까 정연파 하나 넣어서 정연파를 어떤 전기회로에 넣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전기회로에 대해서 완전히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2개의 방정식만 이끌어낼 수 있는 거지. 물론 전기회로가 R 하나, C 하나 2개로 이루어져 있다 하면 2개의 방정식으로 찾아낼 수 있겠지. 그런데 전기회로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 없이 내가 너한테 정연파 하나만 넣을 권한을 줄 테니까 시스템에 대해서 다 알아내쇼 라 그러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신호를 하나 넣어주면 그 신호에 대한 응답 가지고 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다 이끌어내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임펄스는 가능했잖아. 임펄스 리스폰스는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를 다 해주잖아. 어떤 입력이 들어오든 출력을 계산할 수 있게 해주고, 시스템의 안정성, 시불면성 전제된 시스템의 안정성, 코절리티 이런 얘기 다 해주잖아요. 임펄스는 뭐냐? 당연히 진짜 신호 아닌 거지. 그런데 이걸 보자고요. 모든 주파수 성분을 다 가지고 있다? 얘는 뭐예요? 모든 정연파를 미안합니다. 오메가에 대한 적분이었죠. 이건 뭐죠? 모든 정연파를 다 더한 거지. 세상에 존재하는 정연파를 다 모은 게 델타인 거예요. 그게 모든 주파수 성분을 평등하게 갖는다는 말과 마찬가지인 거지. 임펄스는 모든 주파수 성분을 평등하게 가져요. 그 이야기는 세상에 존재하는 정연파들을 다 모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임펄스 하나 넣었다는 얘기는 세상에 존재하는 정연파를 다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관한 모든 정보를 내가 이끌어낼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설명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런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거는 델타는 수학적으로 진짜 함수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하고도 통하는 거죠. 자, 이제, 델타가 나오면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라는 이야기 지금까지 여러 차례 했는데, 이제는 델타가 나오면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있고, 이상한 일이 안 벌어지는 게 이상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예. 델타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델타가 처음엔 되게 이상한 존재였는데, 점점 사랑스러워지거나 뭐 그런 느낌 안 듭니까? 그렇진 않나요? 예. 자, 여기 이제 교과서에 나온 얘기인데, 그래서 어떤 또 코멘트를 했냐면, 디리클레이 조건. 뭐였죠? 디리클레이 조건. 특히 요거. 디리클레이 조건이, 델타는 디리클레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사실은 얘도 만족한다고 볼 수 없어요. 델타를 어떻게 제곱을 합니까? 요 조건들은 모두 진짜 함수에 관한 조건들이에요. 델타는 함수도 아니야.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겠지. 그런데 풀이의 변화는 존재해요. 얘를 충분 조건은 만족하지 않지만 결론은 성립하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여간 그런 충분 조건이 타이트하다고 말하면서 그 충분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풀이의 변환도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와 충돌하는 것 같은데 또 뭐가 있습니까? 델타인 거죠. 충분 조건 만족하지 않는데 풀이의 변환이 있어? 그러면 시간 영역에서건 주파수 영역에서건 델타가 등장할 거예요. 델타 T건 델타 오메가건. 그렇죠? 적어도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모든 사례는 T 도메인이건 오메가 도메인이건 둘 다 델타가 없는 그런 경우에 충분 조건이 만족하면 다 풀이의 변환도 존재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풀이의 변환이 존재하면 다 충분 조건도 만족하는 그런 사례들만 나와요. 그렇지 않은 사례는 전부 다 여기서 저기서 델타가 존재하죠. 자, 예를 좀 더 들어보죠. 자, 이거 봤던 거네. 실전에 봤던 거죠. 이렇게 생긴 함수였습니다. 다시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요런 함수의 풀이의 급수의 엔벨로프였죠. 그리고 그 엔벨로프는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겼어요. 시간 영역에서 이런 펄스는 주파수 영역에서 이런 함수로 표현돼요. 여러분이 얘를 보고 T 영역에서 얘를 보고 주파수 영역에서 얘를 상상하거나 또는 주파수 영역에서 얘를 보고 T 영역에서 얘를 상상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풀이의 변환에 관해서 많이 생각해보고 변환도 많이 해보면 아마 가능해질 거예요. 자, 이런 모양의 출렁출렁거리면서 0으로 수렴하는 이런 함수, 이런 모양의 함수를 그 싱크 펑션이라고 하고 가장 대표적으로 요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싱크 펑션 중에서 피크에 해당하는 게 1, 그리고 1 빼고 나머지 정수일 때 0 되는 그런 함수를 싱크 펑션이라고 하는데 이 싱크 펑션은 다름 아니라 파이 세타분의 사인 파이 세타예요. 자, 세타가 0이 아닌 정수면 분자 0 되죠. 이거 0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세타가 0이면 이게 뭐죠? 세타가 0이면 이게 뭐 x분의 사인 세타 사인 x가 0으로 갈 때 어디로 가는지 보면 되겠죠. 여러분은 바로 뭐 로피탈 정리 써서 이다 라고 얘기를 할 텐데 로피탈 정리가 왜 성립하는지 모른다면 로피탈 정리 쓰는 것보다는 사인 x를 테일러 곱수 전개하면 x 마이너스 사인 x를 테일러 곱수 전개하면 x 마이너스 3팩토리얼 분의 x 제곱 5팩토리얼 분의 x 5제곱 뭐 이런 게 사인 x고 이걸 x로 나누면 이제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를 0 대입하면. 그래서 어떻든 x분의 사인 x 0으로 보내면 1로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파이 세타분의 사인 파이 세타가 0일 때 0으로 가요. 내가 이 대목에서 왜 로피텔 정리 이야기
굽스와 테일러 굽스 얘기를 같이 했냐 하면 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로피텔 정리를 쓰면 훨씬 더 간단하죠. 하지만 로피텔 정리의 증명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좀 그렇지. 그러면 테일러 굽스 정리를 쓰는 게 더 쉽죠. 그러니까 언뜻 쉬워 보인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어쨌든 요 파이 세타분의 사인 파이 세타 이걸 싱크 펑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요 싱크 펑션은 출렁출렁거리면서 0으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정수일 때 0이고 0일 때 1이 되는 그런 함수예요. 그러면 요거를 싱크 펑션으로 표현을 하면 즉 요 그림이 요거였는데 요걸 싱크 펑션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싱크 펑션 정의 여기 다시 써놨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쓰든 이게 이제 싱크 펑션이 되는 거죠. 펄스의 풀이의 변화는 싱크 펑션이다. 그러면 역변환하면 라지 x를 역변환하면 당연히 펄스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하고 2파이로 나눠. 그런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한다는 건 뭐 이를테면 w에서 w까지 적분한 다음에 w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냥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한다는 걸 다시 쓴 거예요. 근데 극한 취하기 전에 이것만 먼저 한번 보고 계산을 해볼게요. 그게 이겁니다. 그게 이거예요. 그러면 xt는 거기서 오메가를 w를 무한대로 보낸 거죠. 이것까지 한 거지. 별 문제 없죠. 자, 그런데 우리가 x hat w의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을까요? 언뜻 보면 x의 w 구하고 w를 무한대로 보내서 x를 다시 찾고 그게 풀이의 역변환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x hat w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냐 이거죠. 어떤 의미 부여가 가능할까요? 어떤 의미 부여가 가능할까요? x의 신호가 주파수 성분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나타내 주는 게 이거였죠. 그렇죠? 근데 얘가 x가 가진 주파수 성분들을 모든 오메가에서 다 본 건데 시간 영역으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 w에서 플러스 w까지 적분했다는 것은 즉 오메가의 절대값이 w보다 작은 영역에서 적분했다는 것은 결국 이 신호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 성분 가운데 신호 가운데 이 주파수 w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주파수 성분만 모은 신호가 바로 XW라는 거죠. X가 가진 주파수 중에서 W보다 작은 것만 모은 것을 시간 영역에서 다시 구현한 게 XWT인 거죠. 이건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3장에서 이거 X가 있고 XN 기억납니까? 이게 K가 마이너스 N부터 플러스 N까지 AK 익스포넨셜 파이라고 씁시다. 이거 기억납니까? X는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나오고 요게 라지 N차 고접파, 그러니까 라지 N부터 더 큰 고접파 성분은 무시하고 직류 1차 고접파, 2차 고접파에서 N차 고접파까지만 모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XN들을 우리가 이 XN들을 구해봤어요. 예컨대 N이
1이면 어떤 모양이었냐면 n이 1이면 뭐 이런 모양이었고 너무 단순한가? n이 3이면 잘 못 그리고 있는데 기억납니까? 이런 모양이었고 우리가 라지 n이 79일 때까지 있었어요. 그림은. 그래가지고 우리가 뭘 봤냐면 라지 n이 커가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그 xn과 x의 거리가 n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0으로 간다는 걸 확인했죠. 그런데 요 거리는 두 함수의 거리는 에너지의 루트였죠. 그러니까 면적이 0으로 가도 요 피크 값은 줄지 않았죠. 그러니까 피크 값이 줄지 않아도 아무런 충돌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피크 값으로 우리가 함수 사이의 거리를 잰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라지 W를 점점 키우면 X로 갈 텐데 이 주어진 X 자체가 이렇게 불연속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XW를 내가 그림을 잘 그리면 XW를 잘 그리면 W를 키워가면서 그리면 어떻게 될 것 같냐 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W가 점점 커지면 이제 요 빨간 거와 그 검은 원래 신호 사이의 거리가 0으로 줄어든다. 거리가 0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는 차이의 에너지가 0으로 줄어든다. 피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피크는 그대로 있겠죠. 그렇죠? 불연속 함수니까. 그 얘기예요. 그리고 주기신호 가지고 우리가 이 이야기한 걸 깁스 피노메넌이라고 불렀죠. 이것이 깁스 피노의 풀이의 변한 버전이에요. 피크가 생긴다고 놀라지 마십시오. 당연히 생겨야 할 피크죠. 하지만 면적은 점점 줄어들어서 0으로 갈 거고. 피크가 생기는 건 이 함수가 불연속 함수이니까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라지 x 가지고 오메가에 대해서 접근해서 만든 x햇은 연속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강한 조건도 이거였잖아요. 불연속적이지 않은 점에서는 똑같고 불연속인 데서는 평균이 되고 불연속점에서까지 완전히 같을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x햇은 항상 연속이고 주어진 x햇이 불연속이라면 불연속점에서는 당연히 같을 수 없을 테니까. 예,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엔 풀이의 역변환을 하래. 근데 이를테면 이런 상황이에요. 이 x는 이건 무엇의 풀이의 변환이냐 하면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의 풀이의 변환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의 임펄스 리스폰스의 풀이의 변환,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의 임펄스 리스폰스의 풀이의 변환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준다는 얘기다. W보다 절대값이 작은 건 통과시키고 이게 임펄스 리스폰스의 풀이의 변환이라면 그럼 임펄스 리스폰스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뭐 풀이의 역변환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은 정확히 얘를 풀이의 변환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지수함수 곱할 때 부호 바뀌는 거 있고 2 8분의 1 아무것도 아니고 다시 계산할 필요 없어요. 뭐가 나올 겁니까? 싱크가 나오는 거예요. 싱크가 나와요. 시간 영역에서 싱크가 나와요. 이게 어떤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라면 이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에요? 코절 시스템인가요? 이게 코절이라면 어떻게 돼야 되죠? t가 음수일 때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는 코절 시스템이 아니다.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를 구현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되겠네. 어쨌든 이야기 나온 김에 봤습니다. 시간에서 펄스면 주파수에서 싱크예요. 반면에 주파수에서 펄스면 시간에서 싱크예요. 당연한 거죠. t에서 오메가를 보건 오메가에서 t를 보거나 마찬가지니까.
자, 이 얘기 나온 김에 또 이런 생각도 해봅시다. 그림 그린 김에. 내가 W를 점점 키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W를 점점 키우면 더 뚱뚱해지죠. 급기야 W를 무한대로 보내요. 그러면 XJ 오메가는 뭐가 돼요? 1이 되죠. 1은 어떤 신호의 풀이의 변환이었지? 델타의 풀이의 변환이었죠. 그러면 W가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얘가 델타처럼 생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델타처럼 생겨야지 충돌이 안 생기겠죠. 면적 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나는 귀찮아서 안 할 텐데 이 면적 항상 1이에요. W랑 무관하게. W가 점점 커지면 높이는 올라가고 폭은 줄어들고. 높이 올라가는 거 보입니까? 폭 줄어드는 거 보이나요? 그래서 면적은 1로 고정이 되고 높이는 올라가고 폭은 줄어들고. 임펄스겠죠. 그러니까 요 싱크 펑션에서 W를 무한대로 보내면 그러면 임펄스가 나온다? 나와야 하겠죠. 나와야 한다는 거 이미 알고 이 그림 보면 나와도 적어도 놀랄 만한 일은 아닌 거죠. 예, 이 그림이 바로 그거고요. 그래서 지금 했던 얘기만 정리하면 시간에서 펄스면 주파수에서 싱크고 시간에서 싱크면 주파수에서 펄스고 시간에서 주파수를 보나 주파수에서 시간을 보나 마찬가지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제 푸리에 변환의 이해에 관한 이야기 여기까지. 그 다음에 푸리에 변환 성질 이야기할 텐데 그 사이에 이제 푸리에 변환과 푸리에 변환을 유도하는 데 토대가 됐던 푸리에 급수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보겠다고 했죠. 그게 4점이에요. 그래서 4점에서 어떤 이상한 얘기를 할 거냐면 주기신호는 푸리에 급수전개 하는 거죠. 푸리에 급수전개 할 수 있는 주기신호에 대해서 푸리의 변화를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개념적으로는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자, 주기신호는 어떤 신호라고요? 주기신호는 주파수 영역에서 보면 이렇게 파워가 오메가 제로의 정수배에 해당하는 만큼만 있어요. 그렇죠? 즉 K 오메가 제로 형태가 아닌 주파수 성분은 그 중에 전혀 없어. 그냥 주기를 공유하는 정연판들의 조합인데 주기를 공유하지 않는 정연파들이 바로 이렇게 표현되지 않는 것들의 집합인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주파수 성분은 없어요. K 오메가 제로에 해당하는 것만 있어요. 이게 주기신호의 푸리의 급수예요. 그 다음에 얼만큼 있는지를 뭘로 나타내는 거죠? 펄스의 높이. AK의 절대값 가지고 나타냈죠. AK는 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오메가에서 그리면 이렇게 점들이 있는 거예요. 점들이. 그래서 얘를 내가 AK 절대값이라고 했는데 AK 절대값이라고 해도 되고 A 오메가라고 해도 절대값이라고 해도 오메가는 이때 K 오메가 제로인 거죠. 그래서 요 값들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높이에 해당하는 것을 면적으로 하는 그런 임펄스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그냥 표현이에요. 내가 어떤 양을 표현하는데 펄스의 높이를 표현할 수도 있고 임펄스의 면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펄스의 높이든 임펄스의 면적이든 다 내 머릿속에 있는 내 관념 속에 있는 그냥 모형이에요. 실제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실제 현상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 높이에 해당하는 것을 면적으로 하는 임펄스를 쭉 나열하면 이게 바로 주기신호의 푸리의 변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푸리의 변환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역변환에서 원래 신호를 찾아내야 되겠지. 그런데 만약에 푸리의 변환이 높이만 있는 그런 펄스들이라면 역변환은 뭐가 돼요? 0이죠. 면적이 0이니까. 높이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드문드문 있는 게 적분에서 뭔가 영위하는 게 나오게 하려면 드문드문 있는 건 필연적으로 임펄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는 K 오메가0에만 있는 어떤 것들이에요. 그걸 높이로 표현한 게 후리의 급수였어요. 그걸 내가 임펄스의 면적으로 표현하면 후리의 변환과 관련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